진료를 받고 나오기까지 병원에서 환자의 동선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생각해보면 접수를 하고 그 옆에 있는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동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쭉 이어져 있네요. 이 동선 누가 생각했을까요?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도 고려해야 하고 거기다가 병원 인테리어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데요. 까다로운 병원 인테리어, 고수는 어떻게 해놨을까요? 그 현장 찾아가 봅니다. 내부에 입원실 내에 손쉽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예외 규정이 하나 생겼잖아, 그지? 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보면 한 명당 6.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게 해야 된다. 시행 규칙에 대한 설명이 한창인 이곳의 정체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에요? 병원 인테리어 회의 중입니다. 병원 인테리어 회사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이야기를 채우는 작업 인테리어. 그중에서도 병원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은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라는데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온 이가 있었으니 병원 인테리어하고 있는 한만건이라고 합니다. 병원 인테리어 전문가 한만권 고수. 의정부에 자리한 병원을 찾은 고수. 이곳은 이미 오래전에 완공한 곳이지만 한만권 고수는 이곳을 꼭 들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꼭 어떤 원장님들은 이렇게 와서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냥 고장나면 고장된 대로 쓰시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일 있으면 지나가다가 한번 얼굴 뵈러 오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오픈한 지가 만 4년 됐는데 그리고 뭐 문제 있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달려와서 직접 오세요. 직접 와서 좀 문제가 되는 거를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좀 해주세요. 이 일을 하며 의료진만큼이나 병원에 대해 잘 알게 됐다는 고수. 감염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감염되면은 완전히 진짜 완전 재앙이거든요. 네. 사실 대부분 다 자기 병원을 지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있는 건물에 들어와서 병원용으로 용도를 바꾸잖아요. 규정 중에서 제일 이제 까다로운 게 공기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 그거가 보통 지식 가지고는 잘 안 되죠. 병원 시설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정 중 하나는 감염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환기 시스템. 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기의 질에 대한 관리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들은 다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이 필터로만 이 안에 공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여기에서 들어온 공기가 100이면 지금 저 하부에 있는 배기 시스템이죠. 저기에서는 90 정도만 빨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 안에 기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양압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공기가 밖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안의 공기를 계속 밖으로 흘려주면서 다른 공기들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실의 내부 발전 시설, 가스 설비는 물론 병원 내 수술실을 비롯한 공간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수의 손을 거쳤답니다. 법규에 나와 있고 기준은 있는데 사실 그거를 딱히 누군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건 건축법에 관련된 게 아니라 건축사님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그 시설을 다 알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 법규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가는 거죠.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다는데요. 주차 공간의 부족. 병원은 일반 시설보다 주차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답니다. 이걸로는 안 되니까 주차 타워를 처음에는 만들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돈도 많이 들 뿐더러 법적으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품을 팔고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던 고수는 결국 방법을 찾아냈다는데요. 지금 원래 여기 까만색으로 원래 그려져 있던 선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대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그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차가 통행하는 통로로만 썼던 건데 이 공간을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까지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을 늘리면서 과감하게 주차 공간을 재배치한 결과였습니다. 그게 안 됐으면 병원 못 하는 거였어요. 그럼 임대를 제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병원 못 하는 거예요. 한 대표님이 병원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요. 사실 그 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니에요. 그거는 건축사라는 이제 건축 법규나 용도 변경 관련돼서 하시는 업무들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면 MRI 자기장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엘리베이터에서 이격거리가 있어야 된다든지, 뭐 입원실이 뭐 사이즈가 얼마나 해야 되고, 또 원장님들 동선이 어떻고, 계속 도면을 새로 그리고를 반복하다가 저희가 수주를 못했던 적도 많아요. 실패도 많았다는데요. 경험의 부족을 인정하고 상황을 돌파했답니다. 계약 전이었지만 3D 작업을 통해 공사 후의 모습을 미리 선보였다는데요. 계약이라는 거는 어쨌든 디자인도 마음에 드셔야 되고, 뭐 당연히 맞는 평면 구성, 설계도 마음에 드셔야 되고, 금액도 마음에 드셔야 되는데, 서류로만 보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더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추가 작업을 하는 거죠. 한계를 불평하기보다 상대를 설득할 무기를 준비한 고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완료된 작업을 컨펌 받고 진행하다가 대표님 눈에서는 병원 입장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이제 종종 발생하게 되면 업무적으로는 피곤하고, 근데 또 이제 그런 모습에서 배울 점들은 있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곳은 2년 전 인테리어를 진행한 병원. 로비 중앙에 세워진 큰 기둥은 고수에게도 풀기 어려운 숙제였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오히려 더 부각을 시키자. 오랜 고민 끝에 실마리를 찾은 고수. 기둥은 밝은 조명을 한껏 받으며 병원 로비의 상징물로 부상했답니다. 항상 보람을 느낀다는 고수. 누군가가 내가 만든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공간이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이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종합병원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학병원들, 그런 것도 저에게 맡겨주는 고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즐기는 한만권 고수. 그의 꺾이지 않는 도전 정신을 응원합니다.